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욱입니다. 네, 한 달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올해 여름은 유난히 참 더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퇴근할 때 보니까 바람이 조금은 더 선선해지는 것 같고요.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곧 여름이 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허리 나사목 유압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 허리 수술이라고 하면 아마 이 수술을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협착증이 심해서 오신 환자분들께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환자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얘기가 허리 수술 잘못 받으면은 더 고생하는데요. 뭐 주변에 허리 수술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허리 수술이라고 하면은 예전처럼 이제 절개하고 그 다음에 허리에 나사못을 이제 나사심을 박는 그런 수술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오늘은 그 수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방향 내시경 기술이 아주 많이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양방향 내시경 수술 하시는 분들께서 외국에 나가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아마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잘한다고 아마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 수술 방법이 점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예전에 나사목 받는 수술도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많은 선생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협착증이란 것은 그림처럼 이 척추뼈 뒤에 신경이 있는데요. 노란색 신경이 있는데 앞쪽에 이 사각형은 척추뼈입니다. 그리고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게는 이제 허리 디스크고요. 이 뒤쪽에 노랗게 보이는 게 척추신경입니다. 이 척추신경이 내려오는 길을 척추관이라 그러고요. 이 척추관이 내려오는 길이 나이 들면서 점점 좁아지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림처럼 이제 위쪽은 신경이 눌리는 게 없는데 아래쪽에 빨갛게 된 부분은 협착증이 생겨서 신경이 눌려 있고 그 다음에 신경 주변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보이게 됩니다. 환자분께 이제 쉽게 저는 이제 고속도로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림처럼 이 노랗게 신경이 내려오는 길을 척추관이라고 하는데 이 척추관이 막힘없이 쭉 내려오는 것을 이제 고속도로라고 이제 비유를 설명드리고요. 그럼 협착증이란 거는 이렇게 고속도로가 좁아지거나 아니면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 도속도로가 막힌 경우 그런 경우를 협착증으로 이제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이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이 엉치 쪽을 지나서 다리 뒤쪽을 따라서 발까지 진행합니다. 이 엉치에서 만나는 신경을 자골신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허리에 뭐 디스크든 뭐 협착증이든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이 자골신경을 따라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흔히 자골신경통이라고 하고 그다음 뻗치는 양상의 통증이라고 해서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착증의 치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장 간단한 게 주사 치료고 그 다음에 주사로 해결 안 되면은 시술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사나 시술했는데도 해결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술에 대해서 수술을 결국 진행하게 되고 수술은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은 크게 쉽게 나사못을 박는 수술이 있고 나사못을 박지 않고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가장 간단한 치료가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신경 주사인데요. 우리가 뭐 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가까운 의원 가시면은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치료고 가장 기본적인 치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은 이 신경 차단술을 하면 대부분 증상이 좋아집니다. 한 80에서 90% 정도는 대부분 신경 차단술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신경 차단술로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시술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시술은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 신경을 예쁘게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신경 주변에 신경이 오랫동안 눌려있게 되면은 그 신경 주변에 염증이라든지 그 염증이 만성으로 변화되게 되면 유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사 치료해도 반응이 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시술, 이 카테터를 통해서 꼬리뼈로 그림처럼 이 꼬리뼈로 카테터가 들어가서 그 실제로 문제가 있는 그 신경까지 이 카테터가 접근해서 거기에 유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염증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사로 해결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신경 성형술을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풍선 확장술을 하는 것은 똑같은 카테터인데요. 조금 더 이제 발전된 형태입니다.
이 카테터 끝에 이렇게 풍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선을 부풀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카테터 끝을 문제 있는 신경에 위치시키고 이 풍선을 부풀려서 유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약을 이제 문제 있는 신경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사나 그 다음에 시술도 대부분 환자분들이 다 해결이 되고요. 근데 주사나 시술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MRI 찍어보면은 대부분의 협착증 3단계, 쉽게 제가 고속도로를 말씀드리면은 고속도로가 거의 막힌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속도로가 거의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사나 시술에도 해결이 안 되고, 결국 이 경우에는 수술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착증이 아주 심해서 고속도로가 거의 막혀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간헐적 파행증이라고 하는 게 증상이 생기는데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뭐 50m, 100m 걷다 보면은 점점 다리가 아파서 중간에 쉬어야 하는 증상, 그걸 파행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파행증이 있는 분들은 특징적으로 협착증이 아주 심한 분들한테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파행증 증상이 있다, 그러면 MRI 찍어 보면은 대부분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은 뭐 크게 두 가지, 나사못을 받고 하는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 나사못을 안 받고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못을 안 박는 수술은 그냥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정식 명칭으로는 신경감압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사못을 박는 수술은 통로를 넓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기둥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 척추뼈에다 다시 기둥을 세워서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나사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질문을 두 번 해주셨는데요. 질문 잠깐 답해 드리고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리님께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데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있기가 어렵습니다. 늘 의자에 기댄 자세를 하고 있는데 허리가 더 안 좋아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네, 앉아있을 때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오래 앉아있는 것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저도 외래 진료를 보면 앉아서 진료하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는데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 뭐 30분 정도에 한 번은 최소한 일어납니다. 저처럼 일단은 오래 앉아있는 거를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직 뭐 회사원이든 이런 분들도 한 20분, 30분마다 한 번은 자리에 일어난 것만으로도 허리를 보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앉아있을 때 이게 허리 의자 뒤에 등받이에 뭐 베개 같은이나 쿠션 같은 거 하나 받쳐서 이렇게 약간 기대서 앉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대는 것보다는 허리 뒤쪽에 작은 쿠션을 하나 받쳐서 옆에서 봤을 때 전만이라고 하는 건데요. 옆에서 봤을 때 앞쪽으로 볼록하게 이렇게 쿠션을 받치고 기대서 약간 기대듯이 누우면은 조금 더 오래 앉아도 허리에 부담이 덜 갑니다. 그 다음에 이미영님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몇 번까지 맞춰도 괜찮은가요? 사실은 이게 뭐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보통 1년에 뭐 10회에서 뭐 15회 정도는 뭐 통상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스테로이드 쓰는 환자분들께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걱정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도 스테로이드 양을 굉장히 조금만 쓰고, 그 다음에 가끔은 스테로이드를 넣지 않고 주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척추 수술, 특히 허리 척추 수술의 혁명 같은 그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생기기 전에 대부분 허리 수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허리 수술했을 때 절개해서 그 다음 뒤쪽에 뼈를 왕창 뜯어내고, 그 다음에 신경을 누르고 있는 조직을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나사못을 받고, 이런 수술을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수술이 다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점점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그다음 많은 선생님들께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면서 점점 그런 수술이 줄게 되고, 요즘은 그냥 구멍만 뚫어서 협착증이라는 게 신경 통로가 좁아진 거니까 이 내시경으로 신경 통로를 넓히는 수술, 그러니까 신경 통로를 넓혀주는 신경 감압술만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나사못 안 받고 수술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이 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술의 혁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사못 안 받고 그냥 수술한 경우를 일단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환자분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70대 환자분이신데 양쪽 엉치, 다리 통증이 심해서 저한테 오셨고, 주사를 많이 맞았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주사를 맞았는데 효과가 없으면은 계속 막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MRI 찍었는데요. 옆에서 보면 허리 MRI가 허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개가 있고, 그 밑에는 천추 1번이라고 합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은 이 하얀색이 척추관인데요. 이 고속도로가 이제 쭉 내려오다가 막히는 데가 보입니다. 그림처럼 이제 4번, 5번에 오면은 고속도로가 좁아지고 거의 막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에 협착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면은 단면 MRI 봤을 때 이 부분 4번, 5번을 잘라서 단면을 보는 겁니다. 이 잘라서 위에서 밑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척추관이 원래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야 됩니다.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협착증이 심해서 거의 신경이 많이 눌려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 고속도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가 거의 막힌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사나 시술에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수술은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못 안 받고 하는 수술이 있고, 나사못을 꼭 박아야 되는 수술이 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추간공 협착증도 없었고, 그 다음에 뼈의 변형도 별로 없었습니다. 4번, 5번 쪽에 중심성 협착증만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나사못 안 받고 그냥 신경 통로를 넓혀주는 수술만 진행했고요. 그림처럼 양방향 내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쪽에 구멍을 2개 뚫어서 하는 수술이라고 해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이 좁아져 있는 4번, 5번 쪽에 신경 통로가 좁아져 있는 것을 넓혀주는 수술을 했고, 수술 전후로 보면은 수술 전에는 신경 통로가 이 고속도로가 짤록하게 좁아져 있었는데,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는 이 통로가 다시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단면을 봐도 이렇게 좁아져 있던 통로가 이렇게 확 넓어진 게 보입니다. 당연히 환자분 증상은 거의 다 없어지셨고요. 환자분도 아주 만족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못 안 받고 수술하는 그 케이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 환자분은 지방에서 제천에서 오셨던 환자분이신데요. 74세 환자분이셨고,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씩 저한테 찾아오십니다. 이분께서는 엉치 다리 통증이 심했고, 그 다음에 걸으면은 엉치 다리가 아파서 잘 못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파행증 증상이 있었는데, 심하면 50m도 잘 못 걸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MRI 보시면은 옆에서 본 건데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데, 이 뒤에 신경이 내려오는 길을 보면 이 고속도로가 전부 다 막혀 있습니다. 1번, 2번 사이도 좁고, 그다음 2번, 3번 사이도 좁고, 3번, 4번, 4번, 5번 네 군데가 다 신경이 다 좁아져 있었습니다. 단면을 봐도 신경 통로가 많이 좁아져서 3분의 2 이상 좁아진 협착증 3단계의 소견을 보였고요. 그다음 2번, 3번도 잘라서 보면은 3단계. 그다음 3번, 4번도 잘라서 보면은 3단계. 그다음에 4번, 5번도 잘라서 보면은 3단계.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네 군데의 협착증이 심했습니다. 네 군데 협착증이 심했고, 사실은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없었으면 예전같이 수술했으면은 절개를 해서 이 부분에 신경 눌리는 통로를 다 넓혀주고, 그 다음에 나사못을 다 이렇게 박는 수술을 했었을 텐데, 아마 그런 수술을 받으셨으면 환자분께서 허리가 더 아파서 아마 더 후회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추간공 협착증도 없었고, 그 다음에 뼈의 변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나사못 안 받고 그냥 신경 통로를 넓혀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수술 전후를 보면은 1번, 2번 사이 통로도 수술 전후를 보면은 확 넓어졌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도 넓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도 확 넓어졌고, 4번, 5번도 이렇게 다 넓혀놨습니다. 한 번에 수술해서 네 군데 다 통로를 넓혀놨고, 환자분께서 호소하는 그런 파행증 증상은 당연히 없어졌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수술 결과에 아주 만족하고 계시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나사못을 이제 박아야 하는 수술, 나사못 유압술이라고 하는데요. 방금 제가 두 분 말씀드린 경우는 나사못 박지 않고
신경 통로를 넓히는 신경 강압술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나사못을 꼭 박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수술을 해보면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 90에서 95% 이상에서는 대부분 경우 나사못 안 받고 그냥 신경 강압술만 해도 좋아진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5에서 10% 정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사못을 박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못 유압술을 이제 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내시경만으로는 수술이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시경만으로는 이 신경 통로를 넓혀도 안 넓어지거나 아니면 다시 좁아질 것 같으면은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나사못을 받고 그 다음 다시 기둥을 세우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나사못 유압술이 필요하냐?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건물이 오래되었지만은 이 기둥이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건물을 보면은 기둥이 한쪽이 무너져서 찌그러져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기둥이 어느 정도 살아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나사못 유압술을 굳이 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신경 통로만 넓히는 수술을 합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기둥이 무너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시 기둥을 세워줘야 됩니다. 밑에 차가 깔려있기 때문에 여기를 뭐 차를 없애고 해도 이 찌그러진 기둥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은 밑에 신경은 다시 또 눌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왼쪽 그림처럼 어느 정도 기둥이 괜찮다, 나이가 많으셔도 앞에 설명드린 두뱅 환자분처럼 뼈의 변형도 별로 없고 기둥이 괜찮다, 이런 경우에는 신경 강압술, 그러니까 나사못을 받지 않고 통로를 넓혀줄 수술만 해도 충분하고요. 근데 이렇게 기둥이 무너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사못을 박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기둥을 세우는 경우를 유압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한쪽의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은 추간공 협착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추간공 협착증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바로 뒤에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척추관을 앞에서 이 고속도로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을 해서 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을 해서 가면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죠.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를 척추관이라고 하고요. 이 척추관, 경부고속도로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경부고속도로가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을 중심성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다 보면은 톨게이트가 나옵니다. 뭐 경부고속 타고 가다 보면은 수원도 빠지는 톨게이트 나오고, 그다음 평택도 있고, 뭐 대전에 빠지는 톨게이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톨게이트가 문제가 생겨서 차가 막히는 거, 이 톨게이트를 추간공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톨게이트 쪽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차가 못 지나가거나 길이 좁아진 것을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고속도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허리의 기둥이 무너진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의 척추뼈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닳게 됩니다.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 닳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더 빨리 닳다 보면은 이 척추뼈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추뼈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찌그러져서 그 밑에 있는 추간공이 눌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시 기둥을 세워야 되고요. 아니면은 기둥이 전체적으로 무너져서 양쪽 다 추간공 협착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다시 기둥을 세워서 높이를 높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방전이증이 심해서 양쪽에 추간공이 다 좁아진 경우, 이런 경우도 다시 기둥을 세우고 뼈가 어긋난 것을 다시 맞춰줘야 됩니다. 전방전이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뭐 허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요. 이 위아래 뼈가 있을 때, 위아래 뼈가 우리가 구부리고 펴거나 할 때 이제 항상 이 축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나이 들면서 허리 뒤쪽에 관절이 약해지게 되면은 이 위아래 뼈가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게 됩니다. 보통 이제 위에 있는 뼈가 앞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이거를 전방전이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의학적으로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 아마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다 이해하실 필요 없고 조금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환자분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환자분의 나이가 뭐 70세, 80세 고령인 환자분이라서 활동이 많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이 위와 같은 경우라도 나사못 안 받고 그냥 신경 감압술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께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나사못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환자분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그다음 뼈도 약하다. 뭐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께 수술 전후에 증상 호전을 약 60에서 70% 정도 목표로 삼고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나사못을 받고 수술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왼쪽 엉치 좌측 다리 통증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오시기 전에 주사 치료 여러 번 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MRI 한번 보시면은, 자, 요추 3번, 4번, 5번을 제가 좀 확대해서, 그려놨고요. 이 MRI 보면은 옆에 요 추간공이라는 구멍이 보입니다. 여기 지금 노란색 동그라미 된 부분이 추간공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새까맣게 보이는 점 같은 부분이 신경입니다. 새까맣게 보이는 신경 주변에 이 하얀색이 있는 게 공간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MRI 봤을 때 이렇게 이 추간공에 하얀색 부분이 많다. 그러면은 아직 공간이 많고 신경이 안 눌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3번 추간공도 하얗게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추간공도 하얗게 잘 보입니다. 그 속에 새까만 신경도 동그랗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5번 추간공은 보면은 하얀색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 추간공에 협착이 심해서 신경이 많이 눌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간공 협착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추 5번에 추간공 협착증이 있었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다리가 많이 아프셨는데 왼쪽 요추 5번에 추간공 협착증이 있었습니다. 주사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수술은 나사못을 박을지 안 박을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뼈가 요추 5번 뼈가 오른쪽으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추간공의 기둥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일단 나이가 젊으시고, 나이가 60대 초반이면은 아주 젊으시고 활동도 많을 나이십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나이도 젊으시고 그 다음에 남성분이시고, 그래서 그 나사못 박지 않고 통로만 넓히는 수술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다시 여기 기둥을 세우고 신경 눌린 거를 해결하고 나사못을 박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다시 기둥을 세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기둥을 세우는 나사못 유압술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옛날 방식대로 수술하면은 이렇게 쫙 째고 수술합니다. 쫙 째고 뒤쪽에 있는 근육을 다,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다 바릅니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뼈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다 바르는 과정에서 근육 손상이 많이 생기고, 이 때문에 나중에 허리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내시경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수술했습니다. 절개하고 근육을 다 제끼고, 그 다음에 뒤쪽에 뼈랑 신경을 누고 있는 뼈를 왕창 제거하고, 뒤쪽에 있는 뼈랑 인대를 많이 제거하기 때문에 뼈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못을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옛날처럼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은 뒤쪽에 있는 근육 손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뒤에도 허리가 계속 아플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허리 뒤쪽에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나중에 후유증이라든지 그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개를 하고 이 근육을 가르게 되면은 피가 계속 납니다. 수술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나중에 수술 뒤에 수혈을 해야 될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고령 환자분들은 당연히 이제 피가 많이 나니까 수술의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수술 뒤에 허리 통증도 심하고, 그 다음에 절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입원 기간도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나사못 받는 수술을 하면은 장점이 그림처럼 이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절개가 적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근육 손상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수술 뒤에 통증도 적고 당연히 환자분 회복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피가 적게 나기 때문에 수혈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고령 환자분들도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사못을 박는데 내시경을 이용해서 유압수를 했고요. 그림처럼 내시경을 수술하면은 이렇게 내시경 하는 구멍을 따라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나사못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나사못 머리가 들어가는 이 절개를 이렇게 위쪽에 2개, 아래쪽에 2개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 내시경 구멍을 뚫지는 않고 이 나사가 들어가는 이 구멍을 통해서 수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술 끝나고 나면은 양쪽에 이렇게 한 2에서 2.5cm 정도 상처가 4개 정도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보면은 뼈하고 뼈 사이의 디스크를 다 제거하고요. 그 사이에 오른쪽 그림처럼 인공뼈를 집어넣어서 다시 기둥을 세웁니다. 그러면 높이가 올라가겠죠. 다시 기둥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인공뼈를 넣는 거는 기둥을 세우는 과정이고, 기둥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무너진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나사못을 고정해서 수술 전후에 보면은 오른쪽이 찌그러져 있던 부분이 다시 올라왔고 여기 나사못을 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 전후에 MRI 보면은 수술하기 전에는 추간공이 새까맣게 보여서 신경이 안 보였습니다. 근데 수술하고 나서는 5번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생겼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생겼고 그 속에 신경도 눌리는 게 해결이 됐습니다. 당연히 환자분 수술하고 나서 증상은 당연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한 달째 이제 수술 전에 있던 오른쪽 엉치랑 다리 통증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옛날에 걸으면은 통증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치료 사료 2번째 보시면은 이 환자분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50대 남자분 환자였고요. 나이가 젊으시죠. 나이가 젊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활동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나사못을 박아야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예, 이분은 왼쪽 엉치, 왼쪽 좌측 다리 통증이 있었는데 이분은 15년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했습니다. 이분은 15년 전에 요추 4번, 5번 왼쪽에 있는 디스크를 일부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뼈가 좀 더 찌그러졌고 뼈가 점점 찌그러지면서 4번, 5번 쪽에 추간공 협착증이 생겼습니다. 주사 치료는 여러 번 했는데 증상 호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5분 정도 그러면은 좀 쉬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MRI 보시면은 이 추간공이 하얗게 보이는 거는 공간이 많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요추 3번의 추간공도 하얗게 보이고 그 다음에 요추 5번의 추간공도 하얗게 보입니다. 근데 요추 4번의 추간공은 새까맣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공간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속에 신경이 많이 눌려 있다. 그래서 추간공 협착증이 아주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파행증의 증상도 있고 그 다음에 주사에 반응이 없기 때문에 결국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수술을 나사못 안 받고 수술하느냐 아니면 나사못 받고 수술하느냐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엑스레이를 보면은 요추 4번, 5번 뼈가 오른쪽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추간공 기둥이 무너져 있고, 그 다음 환자분 나이가 50대로 되게 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만 수술했을 때는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기둥을 세우고 나사못을 고정하는 수술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허리 기둥을 다시 세우는 수술을 했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나이가 중요합니다. 예. 나이가 70대, 80대인 환자분들은 그냥 나사못 고정 안 하고 그냥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결과가 충분히 좋고 70대, 80대인 환자분들은 활동이 적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50대에 있기 때문에 활동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나사못 유압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유압수를 진행했고 인공뼈를 집어넣어서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사못을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에 보면은 4번, 5번 쪽이 오른쪽이 찌그러져 있었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여기가 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이 잘 끝났고 수술 전후에 추간공을 봐도 4번 쪽에 추간공이 수술 전에는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여기가 하얗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새까만 신경도 동그랗게 보이고요. 수술은 아주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환자분 사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70대 환자분이셨고 나이가 조금 많으셨습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나사못 고정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릴 텐데요. 이분은 양쪽 엉치, 양쪽 다리 통증이 있었고 주사 치료를 여러 번 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다리 힘이 마비도 약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엉치 다리 통증 때문에 잘 못 걸어서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못을 안 받고 수술하느냐, 나사못을 박아야 되느냐 고민을 했고, MRI 한번 보시면은, 자, 4번하고 5번 뒤쪽에 협착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하고 1007번 보면은 양쪽 다 중앙골 협착증이 있었는데요. 자,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4번하고 5번 뼈는 이렇게 흔들리는 게 없습니다. 4번 뼈와 5번 뼈는 뒤쪽에 뼈를 이렇게 선을 이어보면은 일치합니다. 그 얘기는 4번호가 5번 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문용어로 불안정성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4번호하고 5번 뼈는 불안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나사못을 박을 필요가 없었고요. 근데 문제는 5번 뼈와 1007번 사이를 보면은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여기다 기둥을 세우고 이 어긋난 뼈를 맞춰주는 유압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사못을 박아야 될 때 유압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4번, 5번은 내시경으로 나사못 안 박고 신경 통로를 넓혀주는 수술만 했고, 그 다음 5번, 6번은 뼈가 많이 어긋나 있고 양쪽 중앙공이 다 막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기둥을 세우고 어긋난 뼈를 다시 맞춰주고 나사못을 고정하는 수술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허리 기둥을 세우는 수술이 이제 꼭 필요한 상태였고,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4번, 5번은 그냥 신경통만 넓히고요. 그 다음 5번과 1007번은 이렇게 인공뼈를 집어넣어서 기둥을 세우고 뼈를 맞췄습니다. 그렇게 수술했고, 수술 후에 보면은 5번, 6번이 어긋난 뼈가 다시 맞춰졌고, 그 다음에 수술하기 전에는 5번과 1007번이 이렇게 딱 붙어 있었습니다. 틈이 없었는데 이 사이에 인공뼈를 집어넣어서 기둥을 세우라니까 수술 후에는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MRI를 봐도 4번, 5번 쪽에 좁아져 있던 통로가 수술하고 나서는 확 넓어졌고, 그 다음에 5번, 6번도 추간공이 확 넓어진 게 MRI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잘 끝났고, 환자분은 수술 전에 잘 못 걸으셨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잘 걷고 수술 결과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이제 결론을 말드리면은, 수술이 필요한 중증 협착증, 이런 경우는 대부분 경우는 나사못 없이, 그러니까 나사못 고정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이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히는 경우,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히는 신경 강압술만 해도 대부분 환자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시경 강압술로 해결이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나사못을 박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나사못을 고정할 때 전통적인 방법대로 절개해서 수술하게 되면은 뒤쪽에 허리 근육에 손상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서 나사못 유압술을 하는 게 회복도 빠르고 결과가 더 좋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은 오늘 질문해 주신 분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랑님께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회복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상생활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이제 그 나사못 박는 경우가 안 박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경우는 나사못 안 박고 수술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신경 강압술을 하고 회복이 아주 빠릅니다. 뭐 수술을 한 군데 하든 두 군데 하든 다음 날부터 바로 다 걸을 수 있고 일상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뭐 70세 환자분 같은 경우는 네 군데를 나사못 안 받고 수술했지만 다음 날부터 다 걸어가시고, 그 다음에 입원 기간은 보통 뭐 2박 3일, 3박 4일 정도로 짧습니다.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 허리 보호대 같은 경우도 한 2주 정도, 길게 해도 3주 정도만 착용하고 일상생활 바로 하시면 됩니다. 회복이 그만큼 빠르고, 대신 양방향 내시경 수술했는데 나사못 박는 수술했다. 양방향 내시경 유압술 했는 경우에는 조금 회복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사못을 받고 나서 이 위에 있는 뼈와 아래 있는 뼈가 붙어야 됩니다. 그걸 유합이라고 하는데요. 유합이 되는 과정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조기도 조금 더 큰 거, 좀 딱딱한 큰 거 있거든요. TLS라는 그런 보조기를 착용하셔야 되고, 보조기는 보통 3개월 정도 착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이제 보조기 떼고 뭐 가볍게 일상생활 정도 하시면 되고, 사실은 보조기 찬 상태에서도 일상생활 다 하십니다. 나사못을 박아도
수술하고 다음날부터 다 걷고 다 일상생활 다 하시는데 문제는 나사못을 좀 박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은 조금 더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SS님께서 단방향 내시경과 양방향 내시경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단방향 내시경, 양방향 내시경 뭐가 더 좋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사실 양방향 내시경이 좀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구멍을 통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구멍을 하나 내느냐 두 개나 내느냐 크게 손상의 차이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양방향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게 수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술할 수 있는 적용점도 넓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과 중앙골 협착증인데 무조건 유압수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중앙골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협착증의 정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협착증의 정도가 뭐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 중요하고요. 보통 협착증의 정도가 뭐 1단계, 2단계 정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술하지 않고 뭐 주사 치료 아니면 주사로 안 되면은 뭐 풍선 하창술 정도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주사나 시술로 해결 안 되는 3단계 정도다. 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수술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나사못 받지 않고 내시경으로 중앙공 확장만 하는 중앙공 확장술만 할 수 있고 만약에 엑스레이나 MRI 봤을 때 한쪽 뼈가 찌그러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위아래 뼈가 어긋나 있는 전방 전이증이 동반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나사모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자분께서 조금 병원을 가셔갖고 정밀 검사해보고 그 다음에 양방 내시경 수술한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하루님께서 양방 내시경 고령 환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고령까지 가능한 걸까요? 네, 저희 할머니가 허리가 많이 아프셔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은 양방향 내시경 수술의 장점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멍을 뚫어서 수술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는 과정에서 피가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전신마취 없이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분들 뭐 70대, 80대 환자분들 다 수술 가능합니다. 근데 이 나이가 절대적인 게 아니고 같은 70대 환자분이라도 조금의 수술 기저질환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좀 심장이 더 안 좋다 아니면 폐가 안 좋다 그래서 같은 70대 환자분이라도 조금 더 수술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80대 고령 환자분이라도 뭐 다른 당뇨라든지 그 다음에 심장도 괜찮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 특별한 수술의 위험성이 높지 않으면 수술이 진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양방향 내시경 수술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양방향 내시경으로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준너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희 어머니 65세 허리 협착증으로 허리 수술하셨습니다. 심하다고 해서 나사못을 박았습니다. 수술이 잘 안 된 건지 계속해서 엉치 다리가 아프고 얼마 못 쉬고 허리를 못 펴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앉았다리는 것도 힘들어 하십니다. 이런 경우 재수술하면 나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연세는 72세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환자분께서 보호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얼마 못 걷고 쉬어야 된다. 허리를 못 펴고 다니신다. 이 얘기를 봐서는 협착증이 심한 단계는 맞으십니다. 그리고 65세 허리 수술하셨으면은 거의 한 7년 정도 지나셨는데요. 이게 나사못을 받게 되면은 인접 분절 퇴행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4번, 5번에 나사못 고정 수술을 했다. 그럼 몇 년 쓰고 나면은 위아래가 좀 빨리 닳게 돼서 그 위아래 협착증이 다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자분 같은 경우는 나사못 박은 위치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나사못 박은 위아래 쪽에 협착증이 진행해서 지금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재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나사못을 안 받고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사못 박은 그 윗자리에 협착증이 심한 경우는 그냥 내시경을 통해서 거기 좁아있는 통로만 넓혀주는 수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큰 병원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수님께서 저희 어머니께서 수술 고민이신데 수술 사진을 직접 보여주셔서 도움이 됩니다. 네, 연세가 80세로 많으셔서 걱정인데 괜찮을까요? 네, 사실은 80세이시면 조금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방의 내시경 수술은 구멍 뚫어서 수술하기 때문에 피가 거의 안 나고요. 피가 나더라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연세 많으신 환자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전신 마취 없이 하반신 마취로도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대 환자분들도 저도 많이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 마시고, 환자분께서 뭐 심장이 많이 안 좋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하니까 한번 병원을 방문해 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젤님께서 핀 고정술을 하게 되면은 그 나사못은 몸 안에 있나요? 네, 계속 보통 그냥 둡니다. 뭐 따로 제거하거나 그러진 않고, 이래서 나사가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 경우에는 제거를 하는데요. 대부분 경우는 제거하지 않고 그냥 둡니다. 근데 85세인데 예, 허리가 힐수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골다공증이 더 심해지면서 허리가 더 힐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시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너무 심한 경우가 아마 거의 대부분입니다. 83세 여성이면은 골다공증이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주사 치료를 꼭 하셔야 되고, 골다공증 주사 중에서도 뼈를 만들어주는 골다공증 주사가 있고, 그 다음에 뼈를 막는 것을 막아주는 골다공증 주사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험이 되는 골다공증 주사는 6개월에 한 번씩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뼈를 만들어주는 이 책으로 나오는 골다공증 주사는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골다공증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좀 심하시면은 좀 비용이 나가시더라도 한 달에 한 번 맞는 골다공증 주사, 그러니까 뼈를 만드는 주사, 그런 주사가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께랑 상의하셔갖고 일단 골다공증 치료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골다공증 치료 잘못하면 뼈가 자꾸 찌그러지면서 더 많이 희게 됩니다.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점 빠지기 때문에 근력 강화 운동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와 그 다음에 근감소증 예방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수술 후 통증이 남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사실은 허리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허리가 아파서 허리 수술한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경우는 협착증이 심해서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수술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픈 원인은 허리가 많이 닳아서 허리가 아픈 거기 때문에 협착증 수술에도 허리 통증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허리 통증은 환자분께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 제가 비욘드에 나와서 촬영한 영상 보면은 허리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허리 노화를 막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꼭 찾아보시고 어떻게 허리 관리해야 되는지 그렇게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분들은 무엇이 문제여서 그런가요? 가끔 허리를 펴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허리 펴는 수술이 가능한가요? 사실은 허리가 기역자로 굽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젊었을 때 농사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쉽게 말하면 농사를 하시면서 젊었을 때 허리를 많이 혹사시킨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뒤쪽에 근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 뒤쪽에 근육이 거의 없어서 허리를 잘 펴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뭐 설거지할 때 보시면은 이렇게 팔꿈치를 싱크대에 대고 설거지하는 분이 대부분이시고,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허리 뒤쪽에 근육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건도 잘 들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허리를 자꾸 구부리게 다니시고, 아니면 그런 이제 허리 구부리는 거 보상작용으로 이렇게 허리를 약간 제끼고 이렇게 걷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허리 펴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문제가 이 허리 펴는 수술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 허리 뒤쪽에 나사못을 아주 길게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도 굉장히 크고, 수술 뒤에 허리를 펴지지만 또 수술하고 나서 허리가 통증이 또 더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착한 맛 던지네스 동계님께서 3마디 디스크로 척수센터에 다니시는데 감기기운 말씀에 허리가 더 아파집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41세 남성이고 10년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술하기는 애매하다고 합니다. 아마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퇴행성 디스크 때문에 이제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재외래로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런 경우 사실은 수술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은 이제 허리 근력 강화 운동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보면 허리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관리하는 방법을 환자분께서 공부하셔서 허리를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허리 주변에 근력 강화 운동을 잘 해서
가능하면 수술 안 하는 쪽으로 하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다음에 허리뼈 간격이 3mm 정도면은 추후 유압술을 해야 되겠죠. 사실 뭐 간격이 3mm고 해서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그 기둥을 세워야 되는 경우는 양쪽 추간공이 어떠냐, 사실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허리의 변형이 어떠냐, 아니면 전방 전이증이 있느냐, 사실 그런 게 중요하고, 간격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일단은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 다 감사드리고, 네, 오늘 강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